안녕하세요. 뉴저지 부동산 쌤 리얼터 리차드 최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찾는 믹스드 유스 프로퍼티에 대한 문의가 요즘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상복합이라고 하는 형태의 부동산을 말하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믹스드 유스 프로퍼티란 상업적 용도와 주거용 용도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주로 1층에는 리테일 상점, 레스토랑, 카페 등의 상업시설이 위치하고 그 위층에는 아파트, 콘도 등의 주거시설이 포함되죠. 이런 형태의 부동산은 도시의 메인스트리트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상업 및 주거 기능이 결합되어 있어서 투자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옵션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처음 시도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소규모 건물로 우선 시도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보통 1층에 한두 개의 리테일 상점, 2층에 2개 정도의 거주 아파트. 이 정도 규모의 가격은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서는 장소에 따라서 한 1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까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의 시장 동향으로 보면은 팬데믹 이전에는 믹스드 유저 프로퍼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죠. 그러나 매물이 적어서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제 상황의 변화와 함께 매물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평소 관심을 가졌던 투자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 옵션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믹스 유즈 프로퍼티에 관심을 가질 만한 분들의 유형을 보면 첫 번째로는 자영업자들이 계신데요. 1층에서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면서 위층의 임대를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자, 두 번째로 부동산 투자자. 리테일과 주거용 모두 양쪽에서 렌트 수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자들이시죠. 세 번째는 비즈니스와 거주지를 한 곳에 두고 하시는 분들. 1층에서 본인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같은 건물에 거주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줄이려고 하시는 분들이겠죠. 이 믹스 유즈 프로퍼티의 장점으로는 첫 번째, 다양한 수익이 창출이 가능합니다. 상업 공간과 주거 공간을 동시에 운영함으로써 한 가지 수익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높은 수요와 낮은 공실률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상업시설이 위치한 지역은 일반적으로 인구 밀집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서 세입자를 구하기가 그만큼 용이합니다. 주거 공간인 경우에는 상업시설이 가까워서 생활의 편의성이 높은 만큼 지속적인 수요가 존재합니다. 세 번째로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커머셜 리스 계약은 5년 이상의 장기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는 매년 보통 3% 이상의 렌트비를 인상합니다. 이는 건물의 가치를 매년 올릴 수 있는 요인입니다. 또 양호한 상가의 테너트인 경우에는 장기간 공실 없이 수익을 꾸준히 창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로는 경기 침체 시에도 안정적인 수익의 구조가 가능합니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주거용 테넌트는 항상 존재하고 상가는 필요에 따른 다른 업종들도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인 수입을 통해서 전체적인 수익 구조가 보다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또 렌트비가 지체되거나 렌트비를 안 내려고 하는 경우에 커머셜 테넌트는 레지던셜 테넌트에 비해서 이빅션이 좀 용이합니다. 그래서 가게를 운영하는 상가의 테넌트들은 대체적으로 렌트비를 잘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부동산 가치의 상승이 가능합니다.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함께 조성된 지역은 지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반면에 믹스드 유저 프로퍼티의 단점 및 고려하셔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관리가 좀 복잡하겠죠. 상업 공간과 주거 공간을 동시에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보다는 관리가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또 상업용 세입자와 주거용 세입자의 요구사항이 서로 다를 수가 있어서 운영 전략을 잘 세워서 원활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층이 늦게까지 운영하는 식당 같은 곳이라면 분쟁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부담이 될 수 있죠. 가격이 높다 보니까 일반적인 주거용 부동산보다 초기 투자 비용이 높을 수 있고, 상업시설을 갖추기 위한 추가적인 인프라, 예를 들어서 주차장, 엘리베이터, 보안시설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업용 테넌트의 확보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경기에 민감할 수 있어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상가 테넌트를 유치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권 분석 및 시장 조사 없이 투자할 경우 공실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규제 및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지역별로 믹스 유즈 프로퍼티에 대한 규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건축법 및 조닝 규정을 철저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상업 및 주거 혼합 용도를 제한하는 규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론인데요. 일반 주택을 구입할 때 컨벤셔널 론과는 좀 다릅니다. 커머셜 론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일반 주택의 론보다는 좀 더 까다롭고 요구사항이 많을 수 있으니 커머셜 론이나 SBA 론을 취급하는 랜더들을 잘 찾아서 상담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업자인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는 돈과 관련된 문제는 아무래도 론을 담당하시는 랜더들이나 그분들과 상담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정확한 자료를 넘겨드리고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믹스 유즈 프로퍼티는 상업 및 주거 기능이 각각 결합된 부동산으로서 다각적인 수익 창출과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투자 대상입니다. 또 리얼터로서도 적극 추천하는 품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관리의 복잡성, 초기 투자 비용, 상업 테넌트 확보의 어려움 등 몇 가지 도전 과제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 전에 철저한 시장 조사와 재무 분석이 매우 필요하며 지역 정보의 매우 밝은 리얼터가 꼭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믹스 유즈 프로퍼티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현재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전략을 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뉴저지 부동산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